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은 르트너 유니버시티 심리학과 이종천 교수의 상담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이종천 교수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완연한 봄 날씨예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교수님 어떻게 이 봄날 잘 누리면서 지내고 계신가요? 네,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짧잖아요. 이렇게 따뜻한 날씨가. 금방 여름이잖아요. 또 금방 또 네. 이제 여름 다가오니까 네, 또 잘 즐겨야죠. 맞아요. 그리고 잠깐 이야기 나눴는데 또 지난주가 봄방학이었잖아요. 네. 대학생들도 어김없이 봄방학이라서 네, 교수님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 예, 뭐 어떤 학교는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학교도 있고요. 아, 예, 대학은- 대부분은 지난주에 많이 했죠. 그렇죠. 네. 그 이야기 듣고 아, 부럽다. 아, 네.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요. 오늘 어떤 주제로 저희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가 이제 가정 안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가정 안에서 받는 스트레스들을 어떻게 잘 이해하고 잘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가정 안에서의 스트레스. 네, 아, 이 스트레스가 문제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스트레스 받는데 네. 또 가정 안에서도 이 스트레스가 있어요. 예, 네. 그렇죠. 네, 가정 안에서의 스트레스를 잘 다루려면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가정 안에서 이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사건들이 있다면 어떤 사건들 때문에 주로 이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는 거죠? 네. 이제 그 학자들 중에 이제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는 살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사건들을 이렇게 쭉 이제 정리를 해놓은 학자가 있어서 네.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꼭 가정에 한정된 건 아니고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사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걸 이제 가장 높은 스트레스가 가장 많이 받는 사건을 100으로 했을 때 네. 나머지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이제 쭉 나열해 놓은 거거든요.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건이 뭐가 있을까요? 가족을 잃었을 때?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 중에서 배우자의 죽음. 그게 가장 스트레스가 가장 높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예, 그걸 네. 100으로 잡았을 때 부모님보다도 배우자, 네,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보다도 배우자의. 네, 배우자의 죽음에서 가장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네. 아니, 이렇게 사실 지내면서 다툼도 많긴 하지만 네. 먼저 이제 하늘나라로 갔을 때 가장 슬픈 것도 또 배우자군요. 네. 네. 물론 뭐 어떤 분은 난 별로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의 죽음이 가장 스트레스가 많아요. 이제 근데 그걸 이제 100으로 잡았을 때 나머지 수치로 이렇게 환산을 해놓은 거거든요. 네. 두 번째 스트레스가 이혼이에요. 이혼. 아, 그게 굉장히- 73. 네. 굉장히 높네요. 네, 배우자의 죽음을 100으로 잡았을 때 이혼이 73이고요. 그다음 별거가 65. 그다음에 이제 가족 중에 어떤 이제 사람이 뭐 이제 감옥에 간다든지 구금되었을 때 그걸 이제 63으로 잡고요. 가까운 가족의 죽음. 그걸 이제 그것도 63. 그다음에 어떤 누군가가 이제 다치거나 이제 질병이 있을 때 그걸 이제 53. 흥미로운 건 결혼도 50이에요. 결혼에 대한 결혼이요? 스트레스가 네. 50이고 그다음에 해고가 47. 그다음에 이제 부부가 이제 헤어졌다가 다시 재결합할 때 받는 스트레스가 45라고 그러고요. 그렇군요. 은퇴가 45. 은퇴할 때 받는 스트레스. 그게 45고 가족 중에 누가 어떤 건강에 변화가 생긴다든지 어떤 행동에 변화가 와서 받는 스트레스가 44고 임신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40이라고 봅니다. 임신 스트레스도 여기 포함되어 있군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제 가장 높은 순위부터 이제 나눈 건데 네.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느끼시는 게 거의 다 가정하고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가정이랑 예. 연관돼 있고 처음 뭐 한 5가지 정도 제가 이제 적으면서 들었는데요. 네. 뭔가 가족과 관련이 있고 또 뭔가 헤어지거나 네. 떨어지게 되거나 이런 예. 것들이 좀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신 것처럼 우리가 인생에서 받는 스트레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어쨌든 가정과 연관이 돼 있다. 네. 배우자의 죽음이라든지 이혼이라든지 결혼 심지어 이것도 다 스트레스 지수에 굉장히 높은 축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를 얼마나 잘 다루냐에 따라서 개인의 어떤 행복의 정도가 많이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렇겠네요. 개인 스트레스에도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렇죠? 네. 내가 행복하냐 아니면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예. 지내냐에.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만큼 이제 가정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어떻게 잘 다루느냐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거죠. 네. 이렇게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사건들 하나씩 열거를 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스트레스라는 게 우리가 말만 딱 들어도 좋지 않은 거잖아요. 네. 네, 좀 없애야 할 것들 그런 것들인데 받지 않으면 좋은 것들인데 스트레스의 영향 네. 또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스트레스의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제 이걸 이제 스트레스라는 것은 사실 없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네. 삶에 있어서의 스트레스가 사실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는 것이 어떤 우리가 뭘 할 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뭐 직장을 이제 잡아야 되는데 네. 직장 전에 어떤 인터뷰를 준비를 한다든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든지 그렇게 할 때 어느 정도의 약간의 스트레스가 사실 좀 더 긴장하고 또 네. 잘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할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스트레스가 전혀 제로이면은 우리가 너무 마음이 편해서 준비를 제대로 못 한다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있어야 되겠네요,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네네 뭐 너무 많은 것이 이제 해로운 거죠.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뭐 없을 수가 없는데 이제 이걸 잘 다루냐 못 다루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 대처에 영향을 주는 이제 요소들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 자체가 얼마나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인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또 어떤 사건은 그 사건 자체가 너무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해고를 당했다든지 뭐 이혼을 했다든지 네. 뭐 배우자가 죽었을 경우 그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듣기만 해도 정말 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 많은 스트레스 대처에 워낙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스트레스를 대하는 가정의 어떤 강점이나 어떤 자원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데 달라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스트레스가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법이 좋은 거죠. 좋은데 그게 뭐 왜냐하면 그 가정 안에 그만큼 좋은 것들이 많은 거예요. 네. 그 가정이 갖고 있는 강점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그 가정이 갖고 있는 이게 어떤 리소스들, 자원들이 많은 거예요. 네. 이제 그럴 때 이 스트레스를 좀 더 잘 다룰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똑같은 스트레스가 오지만 어떤 가정은 그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은 작은 스트레스에도 쉽게 무너지는 가정이 네네. 있고 쉽게 흔들리고 쉽게 불화가 생기는 그런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자체도 문제지만 그 스트레스에 대하는 가정이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지, 어떤 리소스들, 어떤 자원들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스트레스 대처가 능력이 틀려지더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네,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스트레스가 있는 그런 사건, 아까 제가 사건들을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사건을 어떤 식으로 인식하느냐, 그 인식의 차이에 따라서 스트레스 대처 방법이 틀려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은 스트레스는 스트레스고 나쁜 일은 나쁜 일이라서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우리 가정에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라고 하는 어떤 스트레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거나 뭐 이제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법에서 안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스트레스가 왔을 때 이걸 우리가 오히려 미래를 봤을 때 꼭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계기도 될 수도 있다라든지 아니면 그 스트레스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질 수도 있다. 더 서로를 챙겨줄 수 있고 그 네. 스트레스 있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서로를 이해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스트레스 대처 방법이 틀린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같은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식의 차이, 또 보는 네. 관점의 차이. 예,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그렇군요. 그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 사건이 생겼을 때 네, 어떻게 그 사건을 해석하느냐에 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의 대처에 큰 영향을 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스트레스를 받는 그 아까 제가 사건들 쭉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스트레스 사건에서 해방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어느 네. 순간에선가는 이런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사건들을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 자체를 우리가 완벽하게 없앨 수는 어차피 없기 때문에 진짜 사실은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거는 우리 가정에 얼마나 좋은 점들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리소스들을 갖고 있는지, 네. 그리고 이 사건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 예, 이거에 따라서 오히려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스트레스 대처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보는 인식의 차이, 또 관점이라고 할까, 또 해석하는 네. 그 차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스트레스 대처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이 정도 보면 되나요? 네네. 네. 이 스트레스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피할 수 없잖아요. 다 네. 겪는 것들이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그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사건이 일어나도 A라는 과정과 B라는 가정에서 그 스트레스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죠? 그 가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확연하게 달라질 것 네,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스트레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병원에 가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소화 기능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병원 가시면 네.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좀 스트레스성 위험인 것 같다. 아.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스트레스가 사실 우리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제 뇌에서 분비되는 특유의 호르몬들이 있어요. 그 호르몬들이 우리의 어떤 뇌의 기능에 영향을 주게 되고 네.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이 부분에서도 영향을 주게끔 돼 있고요. 네. 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면은 머리에 두통이 생기신다든지 소화가 안 그쵸. 되신다든지 네.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신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적인 부분들이 육체적인 부분하고 연결이 돼 있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 스트레스 받을 때 능률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또 쉽게 짜증 내게 되고 화내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감정적인 부분들, 우리의 육체적인 부분들, 그다음 관계에 영향을 주잖아요. 또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 삶의 전반적인 질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제 이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또 가장 쉽게 화를 내시거나 분노 컨트롤이 안 된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네. 관계가 나빠진다든지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가정 안에서의 이런 어떤 강점들이 있는지 자원들이 있는지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식들도 많이 틀려지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네. 잘 다루는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 잘 다루는 방법도 알아야 되겠고 평소에 좀 스트레스가 없을 때 말씀하신 대로 가정의 그 강점을 좀 잘 키우고 서로 네. 가족이 좀 하나 되고 네네. 좀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면 스트레스를 잘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노래 한 곡 듣고요. 계속해서 초대석 이어나가도록 하죠. 이승기 되돌리다 전해드립니다. 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에서는 르트너 유니버시티 심리학과 이종천 교수님과 함께 가정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잘 다룰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사건들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는데요. 전 들으면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사건들이 다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말씀해 주신 대로요. 그리고 이 영향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렇게 이 스트레스 대처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까지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교수님 이제 이 스트레스를 대하는 그 같은 스트레스가 일어나도 가정에 강점이나 자원들이 있으면 같은 스트레스라도 좀 더 쉽게 대처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 가정의 강점이나 자원들 하나하나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좀 소개드리고 싶은데
그 가정에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정이 얼마나 서로 감정적으로 서로 이제 지원을 해주느냐예요. 그러니까 네. 얼마나 쉽게 말하면 한국말로 이제 좀 더 편하게 얘기하자면 가정이 얼마나 더 끈끈한가. 그것이 가정이 가지고 있는 강한 어떤 강점이자 자원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가 어려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네. 건강한 가정 같은 경우는 그럴 때일수록 서로에게 더 관심을 보이고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위로하고 그렇게 하는 가정이면은 스트레스를 좀 더 이제 극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빠가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직장이 좀 어려워진 상황이거나 사업이 좀 어려워진 상황이면 네. 좀 어떤 가정들은 그러나 마나 그냥 뭐 이건 아빠 일이고 뭐 또는 그렇게 해서 자기 일에만 집중하고 아니면 어떨 때는 뭐 집안의 어려움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뭐 네. 불평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는 가정들은 이럴 때 괜찮아질 거라고 얘기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우리 힘들지만 잘 이겨내자 이런 태도로 서로 간에 이제 비난하기보다 이제 서로 간에 더 챙기고 힘드니까 한 가족 사람이 힘드니까 그렇죠. 서로가 힘드니까 서로가 좀 더 나서서 뭔가를 좀 더 하려고 한다든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아프다 그랬을 때 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이제 힘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집안일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면 나머지 가족들이 이제 엄마를 안심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더 위로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이제 정서적으로 이제 서로도 이제 그럴 때일수록 더 이제 끈끈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정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가정들은 외부에 스트레스가 있어도 이제 좀 더 쉽게 이제 그런 것들이 강점인 거죠. 그 가정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좋은 점들인 거죠. 네. 그런 리소스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스트레스를 좀 더 쉽게 좀 더 잘 이겨낸다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가족이 얼마나 외부의 스트레스가 왔을 때 적응력이 얼마나 뛰어나냐예요. 적응력. 예. 네.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외부에서 어떤 스트레스가 왔을 때 한 사람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빌을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아기들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위에 이렇게 돌아가- 모빌 같은 네네. 거 이렇게 설치해 놓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모빌이 여러 파트들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한 파트를 이렇게 탁 잡아당기면 우리가 모빌 전체가 흔들리면서 다른 파트들도 다 같이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우리가 외부의 스트레스에 의해서 한 사람이 영향을 받았을 때 모두가 흔들리잖아요. 전체. 그럴 때 네. 우리가 이제 모빌이 흔들리면서 다시 균형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예, 그것처럼 가족이 얼마나 이제 적응력이 뛰어나냐에 네. 따라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녀가 예를 들어서 티네이저가 됐을 때 굉장히 이제 자녀 자신한테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자녀 한 사람의 어떤 감정의 어떤 변화라든지 어떤 이제 뭐 티네이저가 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인해서 사실 모든 가정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럴 때 적응력이 뛰어난 가정은 이제 자녀가 티네이저가 됐기 때문에 아빠의 엄마의 역할도 조금씩 조정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근데 이 스트레스에 취약한 가정은 뭐냐면 이 적응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자기 스타일은 여전히 고수하려고 하면서 이제 다른 가족 멤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네. 힘든 거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그 적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정을 살다 보면 여러 삶의 스테이지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왜 이제 초기에 힘드냐면 이제 많은 부부가 이제 결혼을 막 했을 때 신혼부부일 때는 대체로 행복하거든요. 두 사람에게만 신경을 쓰면 되니까. 근데 아이가 생기는 순간 가정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이런 변화에 대한 어떤 적응력이 뛰어나냐에 따라서 이
엄청난 아이 하나가 생기는 게 축복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잠도 잘 못 자고, 맞아요. 예, 힘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남편이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맞아요. 또 여자분도 여러 가지 해야 될 태스크들이 갑자기 많이 생기면서 네.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부부 관계가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사실 많아서 아이가 생기면서 사실은 남편이 예를 들어서 나에게 그때 진짜 내가 필요할 때 나를 안 챙겨줬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처들이 있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일부러 그래서 그런 건 아닌데 아내는. 예, 그럴 때 내가 진짜 그때 힘들고 그랬을 때 네. 그런 상처를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때 남편들은 아내가 화가 났을 때 난 남편인데 내가 무시당했고 존중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상처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게 뭐냐면은 어떤 이런 큰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적응력이 떨어지는 거죠. 아,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아이가 생겼으니까 내가 이제 남편으로서 해야 될 역할, 아내로서 해야 될 역할, 또 아빠라는 역할, 엄마라는 역할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꿔 나가야 되는 부분이,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서로에 대한 네. 기대치도 조절을 해야 되고, 그렇죠. 네. 예, 그다음 내가 해야 되는 역할도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뭐 예전에는 집안일 이 정도밖에 안 했다고 했으면 아이가 생겼으면 더 많이 이렇게 인발브를 더 많이 해서 더 많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네. 또 이해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삶에서의 어떤 그런 변화들이 있는 거잖아요.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는 어떤 충격이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럴 때 이제 가정 안에서 어떤 변화를 내가 가지느냐. 내가 예를 들어 자녀가 이제 성장을 해서 이제 대학생이 되었다. 그러면은 부모로서의 기대치도 다시 조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어느 한 사람이 만약 아프다. 그러면은 이 상황에 있어서 뭐 남편이 해야 되는 역할은 딱 이거야라고 이제 무조건 고집하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네. 더 내가 많이 할 수도 있고, 또 맞아요. 내가 어려울 네. 때는 또 다른 가정이 더 많이 해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가정에서의 어떤 서로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제 조절이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가정은 굉장히 이게 외부의 스트레스에도 안 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변해야 가정에- 하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네. 그다음에 아빠로서의 역할, 그다음 엄마로서의 역할, 자녀로서의 역할, 또는 형, 동생, 뭐 이런 서로 간의 어떤 시블링 간의 또 형제 자매로서의 역할도 있잖아요. 네. 네. 뭐 이건 동생이 해야 되는 거고 형제가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거 있지만, 가정의 스트레스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조절을 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어떤 가정은 그게 잘 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은 그게 힘들어서 한 사람이 스트레스를 2배로 받는 네.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가정 전체가 힘들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렇게 스트레스가 오면 가족들이 그거에 대처하고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나는 원래 이러니까 네, 그냥 네. 그냥 고수한다, 나는 내 스타일을 네. 고수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거기에 맞춰서 적응을 해야 되는군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면 네. 자녀가 10대가 되었을 때 부모님들이 거의 왜 가장 힘들어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아이를 대하는 방식도 바꾸셔야 되거든요. 사실은 아이의 성장에 맞게, 아이가 이제 예전에 초등학교 때 그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아이의 변화에 오는 스트레스에 따라서 그러면은,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가 왜 이렇게 변했지? 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네. 얘가 사춘기 돼서 얘가 왜 변했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부모로서 거기에 맞게 내가 변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네. 나는 안 변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의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가정의 스트레스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네. 많죠.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이런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10대가 됐다, 사춘기를 지난다 하면 나도 자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나도 변해야 한다고 좀 마음을 좀 그렇게 가지셔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네, 그게 뭐 재정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재정적인 문제가 왔을 때 나는 절대로 일 안 할 거야. 나는 무조건 집에만 있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일을 나가야 돼? 이렇게 아니라, 가정에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오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우리 가정이 어려우니까 네. 그러면 나도 나가서 뭔가를 해야지. 이게 어떤 뭐냐면 플렉서빌리티, 그러니까 가정의 적응력이거든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때 가정이 좀 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게 좋아지는 거죠. 그렇겠네요. 이제 적응력을 키워야 한다. 그래서 네. 스트레스가 있을 때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정말 좀 더 스트레스를 빨리
해결할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 또 다른 점이 있나요? 네. 네. 한 뭐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한두 가지 정도 더 네, 한 가지 말씀드릴 정도 한 더 가지 보면 될 더 것 같아요. 되는 건가요? 네. 이제 한 가지는 또 뭐냐면 건강한 어떤 자아상, 이제 긍정적인 기질이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냐. 이게 사실 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이걸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꾸지 못하는 걸 구분하는 게 좋은데 어떤 네. 경우는 스트레스가 왔다 이미 어떤 사건이 딱 닥쳤을 때 바꿀 수가 없는 건데 이 바꿀 수 없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집착하고 왜 이게 이렇게 됐냐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제 한두 끝도 없어지는 경우가 그렇죠. 많거든요. 네. 근데 이미 일어난 일 그리고 내가 바꿀 수 없는 일들은 그냥 내가 수용하기로 결정을 빨리 하고 그럼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집중을 해서 바꿀 수 있는 일에 빨리 이렇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는 것이 사실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인데 네. 많은 경우 이제 스트레스에 압도돼 가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에 대해서 가족끼리 비난 게임을 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 왜 이렇게 되냐 이게 다 옛날엔 내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근데 말 안 들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서로 탓하는 예, 그런.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왔을 때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또 끝까지 못 놓고 집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뭐 티네이저 말씀도 드렸지만 아이는 이제 바뀌지 않을 건데 끝까지 이제 내가 수용해야 되는 부분에 수용하지 못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상당히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평안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기도문 중에 일부에서 참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런 게 있어요. 오 하나님,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 둘의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네. 그 둘의 차이를 구별을 하고 네. 바꿀 수 없는 거는 내가 받아들이고 네. 그 다음에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요. 용기를 달라고. 네. 그리고 이 두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요. 네. 그것만 있으면 뭐 스트레스 저리 가라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네. 비난 게임을 멈출 수 있겠죠. 멈추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수용해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들을 내가 받아들임.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네. 이 상황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빨리 이렇게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종천 교수님과 함께 이 가정의 스트레스를 잘 다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항상 좀 시간이 짧은 것 같아요. 조금 더 그 가정의 강점이나 자원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